주변에서 대통령이나 뭐 여사를 팔아서 뭐 이런 사람 추천했을 때 이게 진짜 맞는지 또는 본인이 확인해야 될 게 있는지를 알아봤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상이었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천 개입이 되었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당시 대표였던 본인은 그 범주를 넘지 않는 통상적인 상의만 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구별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의 경우에 공천 개입의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준석 의원이 뭐 적극적으로 해명해줄 의무도 없는 것이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정당의 업무에 쓰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쓴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전혀 공천 개입 형사 문제로 비하될 공천 개입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하는 이야기도 뭐 들어보면 별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냥 뭐 그 공천 시즌에 여당의 공천 시즌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냥 하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본인이 뭐 더 확실한 걸 얘기할 의향이 있다. 뭐 어떤 걸 더 폭로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궁금해서 폭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그 폭로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만한 공천 개입이 있을까? 이준석, 윤, 안철수 공천해달라고 했다. 김태우 공천 개입설도예요. 네. 지금 두 명의 실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안철수 의원 공천해달라고 했고요. 김태우 구청장을 또 공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제가 명태균 씨 구속 얘기를 다뤘습니다만 명태균 씨 한테 눈길이 쏠렸던 이유가 윤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를 했네. 육성이 공개가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저 얘기했죠. 그 육성 통화 전에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은 경선이라는데 라는 문자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나왔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어제 귀국하는 이준석 의원한테 기자들이 달려갔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들은 내용에서는 그게 실명이 거론이 안 됐는데 근데 저 정도 얘기해서 기자들이 또 따로 물어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물어봤죠. 이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경기 분당갑에서 경선하지 말고 안철수 의원한테 단수 공천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서울 모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을 했다. 어느 도당위원장이 내가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한테 읍소해서 대통령이 나한테 도당위원장 원하는 대로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현재 지금 흘러나오는 보도로는 대충 시장은 포항시장 아니냐, 구청장은 결국 김태우 강서구청장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직접적으로도 이 동아일보가 추가 취재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발언을 보면 원영섭 변호사님, 이 발언을 뭐 맞다는 전제하에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게 맞다는 전제하에 맞다면 이 발언을 당선인 때 했는지 대통령 때 이 대통령이 되고서 취임하고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말을 하면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닌 겁니까? 전혀 뭐 공천 개입이 아니고요. 아니다.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공천 개입 사건으로 형사 판결 받은 거는 네. 그 당시 그 청와대에서 당이 해야 될 여론조사 같은 인적, 물적, 설비, 세금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걸 대신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이 일종의 공천 개입으로 형사 판결을 받은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냥 1호 당원으로서 어떤 의견이든지 개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공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준석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특정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을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 거부하고 지금 현 시장을 공천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어떤 강력한 구속력이라고 보다는 일종의 의견인 거죠. 예. 대통령이라면 이 얘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의견인 거고 지금의 이 사안이 이 앞서서 공천 개입으로 뭐 이 유죄판이 나왔었던 박근혜 정부 때 그 사안과는 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장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의 전원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천 개입의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이 불거져 온 것이라면 사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대표 시절에 결국 윤석열 뭐 당시 후보였는지 당선인이었는지 또는 뭐 대통령이 이미 취임한 후였는지까지 시기는 모르겠지만 직접 공천과 관련된 부탁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은 명태균 씨가 뭐 중간에 끼어서 전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끼어서 다 전달되는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네.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의 신빙성이나 그리고 이제 파장력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원 변호사님께서 뭐 단순 의견 개진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물론 단순히 1호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 이것 자체가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신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공천에 관련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좀 더 뭐 나오는 사실관계들을 통해 알아볼 이야기들인 것이지 지금 당장 이걸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준석 의원의 입으로 지금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챕터가 새롭게 열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건 좀 또 다른 얘기다. 뭐 지금 현재 뭐 박근혜 정부 때의 공천 개입과 다르다고 얘기하자면 다른지 안 다른지는 열어봐야 더 아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1호 당원으로서 뭐 어느 정도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약간 잠깐 차치해 놓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 있죠. 직접 저희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왔어요. 안철수 의원.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관련해서 뭐 부탁하신 적 있어요?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의 대화는 모르는 일이고 심지어 난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말고 또 실명이 나온 사람이 있죠. 누구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사실 공천 준 사람이 이준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 발언 내용만 봐도 이준석 스스로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론 인터뷰를 보면. 예, 예. 그러면 결국엔 그 리스크는 이제 본인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도 아니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나 공천 준 거 아니에요? 당신 대표 할 때인데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아니에요라고 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둘 다 실명이 거론된 사람이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원 변호사님 그럼 이럴 경우의 가능성은 1번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2번 후보자들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따로 움직이는 큰 그림이 있었다. 뭘까요?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준석 대표한테 다양한 경로로 저 두 분에 대한 공천을 추천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주변에 생각합니다. 많았을 것이다. 예, 안철수 의원만 하더라도 대선에서 단일화의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공을 세웠고 거기에 맞는 어떤 농공행상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그 큰 전체 판세를 좌우할 정도로 그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긍정적인. 네. 그리고 그 김태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 관련해 가지고 제보자였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 문재인 정부와의 그런 어떤 그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또 큰 공이 있는 사람이었고 김태우 청장이나 안철수 의원을 추천하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는 전반적으로 뭐 물론 이제 그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열렸다는 그런 문제도 그런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네. 일부의 그런 잡음에도 불구하고도 상식적으로 공천이 잘 된 유례 없이 보수 당에서 그런 공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죠. 게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비공개로 될 걸 공개되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네. 뭐 특별히 문제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뭐 다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개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좀 어색하다고 느낄 순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될 사안은 결코 전혀 아니고 없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이 공이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태우 이 당시 강서구청장도 그렇고 후보 때
그만큼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당에는 공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에서 당사자가 얘기를 안 했어도 주변에서 얘기가 들어갔을 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일단 만약에 공천 개입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공범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준석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연히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자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을 팔아가지고 공관위에다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 있을 때는 저는 그걸 대통령한테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실제로 이게 뭐 제가 알아둬야 될 일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뭐 통상적인 공천에 대한 상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다 보니까요. 대선 기여도라는 약간 모호한 기준을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의원 얘기는 근데 뭐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경우는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약간 통상적인 공천에 대한 상의도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대선 기여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다. 이 얘기는 장 변호사님. 네. 공천 개입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어요. 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보면은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준석 의원? 저는 이준석 의원이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본인을 좀 분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의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든 예시는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대통령이나 뭐 여사를 팔아서 뭐 이런 사람 추천했을 때 이게 진짜 맞는지 또는 본인이 확인해야 될 게 있는지를 알아봤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상의였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천 개입이 되었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당시 대표였던 본인은 그 범주를 넘지 않는 통상적인 상의만 했다라는 것을 저는 구별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의 경우에 공천 개입의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준석 의원이 뭐 적극적으로 해명해줄 의무도 없는 것이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기록들을 확인해봤더니 네. 대통령이 본인에게 뭐 연락해서 여러 가지 소통했던 기록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만약에 검찰에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시 대통령과 뭐 대통령의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뭐 범법행위였는지까지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원 변호사님.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이 본인과 윤 대통령을 분리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죠. 대선 기여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공관위와 자기도 약간 분리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것만 확인을 해볼 때는 네. 형사 문제로 비화될 공천 개입의 단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정당의 업무에 쓰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전혀 공천 개입 형사 문제로 비화될 공천 개입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하는 이야기도 뭐 들어보면 별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냥 뭐 그 공천 시즌에 여당의 공천 시즌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냥 하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본인이 뭐 더 확실한 걸 얘기할 의향이 있다. 뭐 어떤 걸 더 폭로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궁금해서 폭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그 폭로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만한 공천 개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다 뭐 법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세금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 정도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좀 더 나도 궁금한데 좀 폭로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안 그래도 이준석 의원을 불러서 좀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공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 어차피 당대표니까 그런 맥락일 거고 혹시라도 검찰에서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전 당연히 가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폭로 정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 공천 때 어떤 정황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지. 그거 갖고 뭐 제가 폭로 정치하겠습니까? 그거 할 거면 진작했죠, 그거. 네, 이준석 의원 공항에서 기자들이 귀국하자마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조사하겠다 그러면 뭐 저도 더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회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바란다는 얘기냐 했더니 뭐 폭로를 했으면 진작에 했죠. 안 해요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향은 오늘 제목에 수사 움직임에 반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여기서 반격이라고 하는 건 장 변호사님. 네. 반격은 뭐에 대한 반격을 말하는 것이냐? 뭘까요? 그렇죠. 일단 뭐 앵커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뼈 있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반격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반격이 누구에 대한 반격이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저는 수사에 대한 반격,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반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저 이야기는 저는 저 이야기가 경고로 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권 측 인사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동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공천 개입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사건의 초점이나 사건의 어떤 중심점을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 당시에 있었던 그 이준석 대표와 그 측근들로 좀 돌리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의원이 지금 경고성 메시지를 한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본인을 부른다라고 한다면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야기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의견 표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저는 완전히 또 새로운 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은 누구에 대한 반격이냐? 지금 이준석 의원의 얘기를 듣고 조마조마해하고 있는 많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반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 변호사님. 예, 아니 누구에 대한 반격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 명태균 사건의 사실은 본질이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이제 안동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을 때 3천만 원이 오간 그 정황에 대한 내용들이 그 수사의 일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천 개입의 수사라기보다는 그 관련한 경위, 안동의 토크 콘서트 관련한 경위를 물어보려고 검찰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돼요.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게 확전이 되는 건가라는 거를 미리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고 사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